여러분, 혹시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거나 에너지를 소모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흔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관계를 재정립하고 우리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오직 자신의 관점으로만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부족하거나 혹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의 입장만이 옳다고 여기고 상대방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그들에게 대화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수단일 뿐 서로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장벽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말을 듣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반박할 논리나 주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감정적으로 호소해도 그들의 사고의 틀을 깨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짜인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한쪽만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끝나기 쉬우며 결국 대화 자체가 무의미해질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감정적인 대처 방식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논리보다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가 조금만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거나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곧바로 화를 내거나 피해자인 척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고 더 이상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없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업무 관련해서 객관적인 피드백을 주더라도 그들은 나를 비난한다고 느끼며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역으로 공격하거나 동정심을 유발하여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대화를 감정 싸움으로 변질시키죠. 우리는 그들의 감정적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일방적인 소통 패턴입니다. 이들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거나 질문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소통은 결국 대화를 피상적으로 만들고 진정한 교류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힘든 일이 있어 조언을 구하려고 해도 그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거나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아 결국 대화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져갑니다.
정작 필요한 공감이나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지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에너지를 빼앗기고 공허함을 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소통 패턴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때로는 듣는 것 자체가 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변화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방식을 바꾸는 것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입니다. 새로운 정보나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려고 합니다. 이는 때로는 고집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방어적인 태도로 비치기도 합니다. 그들은 변화를 위협으로 느끼거나 자신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확한 근거를 들어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개선하자고 제안하더라도 그들은 원래부터 이렇게 해왔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며 변화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식이 가장 옳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발전적인 관계나 조직 생활에 큰 장애물이 되며 주변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결국은 좌절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는 변화를 강요하기보다 그들의 현 상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책임 회피와 남 탓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타인이나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이는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면 자신이 약해진다고 생각하거나 비난받을까 두려워하는 심리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가령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돌아보기보다 다른 팀원이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아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와 같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심지어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책임 회피는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건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책임 회피를 묵묵히 받아들이기보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기입니다. 그들의 비논리적인 주장이나 감정적인 반응에 휘둘려 우리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상황은 악화될 뿐입니다. 최대한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그들의 감정선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강물에 돌을 던져도 파문이 일지 않는 단단한 바위처럼 우리의 감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예상될 때 우리는 이번에도 역시나군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감정적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둘째, 기대를 낮추고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말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리라는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얻을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라는 뜻입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거나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척하며 흘려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대화에서 승리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에너지를 아껴 더 중요하고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든 전투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셋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최소한의 소통만 하기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이나 감정 소모를 피하기 위해 그들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소통만 하거나 사적인 대화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소중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대화를 허용하고 어떤 종류의 대화는 거부할 것인지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비난이나 무례한 발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거나 대화를 중단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감정적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잊지 마세요.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멈추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특히나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바꾸려 하는 것은 오만하거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대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고정된 사고방식이나 행동 패턴을 바꾸려 애썼다면 이제는 그 노력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타인을 변화시키는데 낭비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삶의 태도입니다. 다섯째, 피할 수 없다면 대처 전략을 세우기입니다. 직장 동료나 가족처럼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그들과의 소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대화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거나 제3자를 동석시켜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았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또한 대화의 주제를 미리 정하고 대화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이 주제에 대해서는 10분만 이야기합시다와 같이 명확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규칙을 어기려 할 때는 단호하게 대화를 중단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접근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감정적으로 자신을 분리하기입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비논리적인 주장이 우리의 감정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마치 방수 코팅을 하듯이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스며들지 않도록 심리적인 방어막을 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와 우리의 문제를 분리하여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대화 중에 그들의 말이 날카롭게 들리더라도 그것이 나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지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의 감정은 그들 자신의 것이고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분리 작업은 우리가 대화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습을 통해 점차적으로 감정적으로 덜 상처받고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주변에 지지하는 네트워크 구축하기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 가족, 동료들과 소통하며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솔직하게 어려움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거나 단순히 감정적인 지지를 받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들의 객관적인 시각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힘을 주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자기 관리와 휴식에 집중하기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엄청난 감정 소모를 동반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심신을 지치게 할 수 있으므로 의식적으로 자기 관리에 힘쓰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명상과 같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충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만 어려운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의 정신력을 강화하고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기초 체력을 길러줍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보고 아끼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행복을 책임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려 들기보다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들에게 낭비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일임을 인정하고 대신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기대를 낮추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들을 바꾸려 하지 않으며 피할 수 없다면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감정적으로 자신을 분리하며 주변의 지지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자기 관리에 집중하는 것. 이러한 노력들이 바로 우리의 평온한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우리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권리가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 얼룩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더 나은 관계와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